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는데요. 그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와 관련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불가하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5인 미만 사업장도 이 지원금 제도 신청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경제브리핑 시간이 참 어렵게 돼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말 사이에 정말 세계 경제, 증시, 금융, 환율, 유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넘게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미국 증시가 두 자릿수 넘게 떨어졌다라는 건 상상조차 못하고요. 예. 미국 증시는 이제 퍼센트 기준 2에서 3% 빠지면 네. 미국 언론이 난리를 칩니다. 원래 그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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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시아가 좀 더 변동폭이 컸었는데 그렇죠. 이게 역으로 지금 미국, 유럽이 심각해요. 독일 증시가 12% 빠졌다. 이거는 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입니다. 게다가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4% 5% 지속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빠진다는 건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9% 넘게 빠졌다. 갑자기 5% 넘게 뛰고 이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네. 그동안 치적을 따지라면 미국 경제가 정말 완전 고용을 자랑할 정도로 성장세가 좋았다. 네. 또 하나가 주식시장이 최장기 랠리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3,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 재선 때까지는 어쨌든 이 상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급여세를 완전 면제해 볼까? 예. 그게 거의 1,000조 원 가까이예요. 1,000조 원이요. 네. 우리나라 GDP의 2배 규모를 경기 한 나라의 예산의 2배 정도를 쏟아붓겠다. 이러니까 이거 과연 의회에서 이게 통과될 리가 있느냐. 네. 이런 의구심 때문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는 장 막판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장 막판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럼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주정부에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재난이 심각한 곳에 검사, 의료, 진단 관련한 자금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네. 그 돈 500억 달러, 60조를 풀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니까 이제 반등을 한 거예요. 전날 한 2,300% 9.99% 빠졌는데 이제 주말에는 오히려 다우존스는 1980포인트 정도 네. 9.34%.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한 9% 초반대로 반등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말 사이에 오늘 새벽에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금리를 내립니다. 예. 제로금리라면서요. 1%를 내렸어요. 지난 3일자로 0.5% 내렸고요. 예. 2주도 안 돼서 1%를 더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 달 새 1.5%를 내린 건 미 역사상 없습니다.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7천억 달러 돈도 풀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좀 시장 심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의구심이에요. 가장 경기가 좋았던 미국마저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는 얘기야? 이걸로 받아들이니까 예. 이 시간 현재 24시간 거래되는 나스닥 글로백스 선물 지수는 5%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예. 이게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가 약세인 것도 그리고 이제 중국, 홍콩, 대만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후 영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증시 상황도 보면 너무 좀 많이 출렁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주 최악의 한 주였어요. 예. 지금 그야말로 이제 패닉 투매 양상이었는데 금요일장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라는 증시가 너무 이상적으로 이제 급락할 때 약간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래를 한 20분 정도 정제해라라는 이 조치가 발동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제 시작된 게 1956년이에요. 예. 양시장 모두 발동된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한 때 1700선도 무너졌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1770선까지 이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만회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8년 만에 최저치고요. 코스닥은 장중 13% 넘게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기금이 매수에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 낙폭을 줄였지만 역시 6년 만에 최저치로 뭐 이날 하루만 하더라도 지난 한 주 동안 일수일세 이제 날아간 시가총액만 223조 원이에요. 우리 한 해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한 해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갔다. 네. 지금 보면 뭐 코스피 지수가 한 1750대, 코스닥 지수가 한 520대 후반 네.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폭락장에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거를 흔히 개미라고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내다 팔고 있지만 이제 그 물량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는데 네. 빚내서 사들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산다고요? 내서.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게 1월 20일 이후예요. 예,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순매도한 규모를 따져봤더니 1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개인들은 13조 원 이상을 사들였어요. 문제는 연초 대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이제 지난 13일 기준 20% 내외에 빠졌어요. 그만큼 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 뒤에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강제 처분하는 반대 매매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반대 매매는 뭐냐? 증권사가 이제 사흘 정도 빌려줘요. 돈이 완전히 없다 하더라도 사흘 정도 빌려주는데 나흘째 입금이 안 됐다. 네. 그러면 강제로 하한가에서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반대 매매 규모가 하루 평균 한 뭐 137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이제 거의 10년 넘게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 박스피에서 하단을 이탈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게 바닥이겠지라고 하고 샀는데 문제는 바닥을 예견하기 힘듭니다. 안 보여요 아직은. 네, 예, 보이지 왜냐하면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바닥 밑에 지각 뚫고요. 멘트를 있고요. 외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야지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조금 회복이 돼야지만이 되지 우리나라만 회복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주식장이 안 좋을 때마다 항상 보면은 그 누리꾼들 중에서 얘기가 공매도 금지 좀 해라 제발 좀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공매도가 무엇인지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공매도라는 건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팝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면 그 주식을 싼 값에 사들여서 되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이득을 보는 투자 기법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공매도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한테는 주식을 잘 안 빌려줘요. 예. 이게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증권사, 예탁결제원 이런 기관이 갖고 있거든요. 네. 기관이 개인들한테 뭘 믿고 주식을 빌려주겠느냐. 그동안 탄탄하게 신용을 쌓은 외국인 기관들한테만 빌려주다 보니까 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 투자자 비중은 1%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락장에서 더 하락을 붙이기는 공매도를 좀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융당국이 자칫 조금 이걸 좀 등한시한 게 처음에는 좀 약한 조치 이게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과열 종목만 한 석 달 정도 네. 해보자라고 하다가 2, 3일 만에 바꾼 겁니다. 예.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종목에 대해서 6개월까지 오늘부터 6개월까지 이 강화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장단점이 좀 있어요. 왜요? 선진국은 공매도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그 얘기는 경제가 탄탄한 나라일수록 공매도를 허용한다? 네. 거기는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개인들 비중도 높아요. 예. 일본도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선진화된 시장에 비해서 우리가 폐쇄적으로 이걸 차단하게 되면 예. 외국인 자금은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금융당국이 고민했던 대목인데 근데 이제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 당시에는 8개월 뭐 3개월 정도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공매도 금지하면 바로 주식시장 하락이 멈춰요. 이게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도 공매도 금지를 하고도 주가가 한 30% 정도 더 빠졌어요.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바로 주식이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아닙니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은 예전에는 금융에서 비롯된 이제 어떤 충격이었다면 이거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금융 쪽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말 이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지를 좀 추측을 해야 합니다. 네. 외환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외환시장도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10원 이상 뭐 급등락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그동안은 이렇게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지게 되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미국 달러와 금. 미국의 국채, 금, 일본의 엔화 이렇게 쏠려야 해요. 예. 근데 지금은 초창기여서 달러 외에는 다 버리고 있어요. 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금도 떨어지고 있고 하물며 국채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외환에서 특히나 이제 원화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원 이상 급등락을 하고 있어서 1220원 선까지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이 때문에 지금 글로벌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다른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우리가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지만 네. 한국은 믿을만해. 적어도 저쪽에서 보증 세워줄 수 있을 정도잖아 라는 심리적 안전선 방어가 필요해서 아마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제 내다 팔고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선 원화를 달러로 계속해서 환전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환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천정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선이 아니라 30원, 40원 선까지도 열어놔야 합니다. 다른 나라나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더 심각해요. 그렇죠. 거기는 통행까지 차단을 했어요. 이 인적 제한을 하게 되면 물류가 끊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는 공장도 있지만 소비를 해줘야 돼요. 우리 같은 수출 위존형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수출을 안 해주면 소비를 안 해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제 이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바로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을 제한하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GDP가 4분기에나 가야 회복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약 2조 6천억 달러, 약 3,200조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미국뿐 아니라 유로존까지 경기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제로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규모 확대 그리고 우리 그 금리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아마 국회에 제출할 사실 정부가 제출했던 거 11조 7천억 원보다 좀 증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한 8조 원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느니 오늘 아니고 내일이나 네. 모레 임시금 통일을 열어서 0.5%포인트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보다 추가로 더 인하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2부 시사구말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들 좀 짚어보는 시간 갖겠고 외교전쟁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